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모두 잠들었던 그 밤에 뉴욕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발표된 그 CPI가 생각보다 그 둔화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자 이게 이제 그 CPI가 둔화됐다는 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시장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3.7%가 상승했고 S&P 500은 5.54. 특히 이제 이런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7.36%나 이렇게 튀어 올랐다는 표현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튀어 올랐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어서 이제 시작되는 아시아권 시장은 뭐 당연히 급등했고 우리 시장도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 뭐 7%가 넘게 그냥 진짜 튀어버렸습니다. 코스피는 시작에 한 2.69% 출발했지만 굉장히 탄탄한 그런 상승세를 하루 종일 유지해 갔고 또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강력한 매수를 보였고 또 개인도 만만치 않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개인들은 이렇게 위에 놓고 이제 팔아가는 그런 주문이었고, 그래서 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이 얼마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업종이 올랐다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952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9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개인은 1조 6,619억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개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2조 2천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83, 2,500을 목전에 두고 2,483.16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3.37%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거의 뭐 시장이 꼭 개별 종목처럼 오늘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도 뭐 갭상승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기술적 평가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래서 출발도 2.75%가 상승해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이어갔고 개인은 줄곧 그 매도 우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08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43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38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뭐 파생보다는 오늘은 현물 시장이 아주 근데 이제 파생도 그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6,000원 넘게 이렇게 선물을 굉장히 높게 올려서 사다가 종가 무렵에 그거를 내리 빼갖고 6천억 중에서 다 팔고 286억 매수로 남겼고 기관은 또 반대로 선물을 계속 팔다가 4천억 넘게 그 외국인이 파는 것 때문에 이제 쫓아 끌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물 같은 거는 그냥 결과만 보지 마시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나 한번 HTS 같은 걸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31.22포인트로 코스닥은 그래서 어제보다 3.3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뭐 갭상승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충격에 의한 갭상승이기 때문에 기술적 평가 자체가 참 이게 무색하지만 어쨌든 간 이 갭을 메우는 현상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아무 일 없이 여기서 또 그냥 달아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는 이제 보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한 상승 에너지를 만들었다. 이거는 또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당한 위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다. 환율은 뭐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 달러 인덱스 강달러가 무너지면서 오늘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1318원 40전에 끝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4.29%나 떨어졌어요, 환율이. 거의 뭐 오늘 1300원 밑으로 가는 것 같은 기세가 뭐 당당합니다. 시장보다 더 환 쪽이 더 오늘 다이나믹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보면 뭐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이 늘 우리가 생각했던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1862억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은 649억을 샀고, SK하이닉스는 345억을 샀고, 삼성바이오는 63억을 샀고, 삼성 SDI는 528억을 샀고, LG화학은 478억을 샀고, 현대차는 133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네이버는 226억을 샀고, 기아는 122억을 팔았고, 셀트리온은 133억을 샀고, 카카오는 213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을 보면 기관이 삼성전자 2079억을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124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532억을 샀고 삼성바이오는 93억 팔았고 SDI는 222억을 샀습니다. 기관이. LG화학도 314억 샀어요. 현대차도 31억 샀고 네이버를 특히 많이 샀어요. 1042억을 샀습니다. 기아는 25억 샀고 셀트리온은 161억 샀고 카카오는 631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급락했던 것 중에서 오늘 산 것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 그 기관이. 거기는 이제 숏 커버리지가 좀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뭐 다 올랐기 때문에 뭐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특이한 거를 좀 정리해 보면 반도체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받고 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반도체주를 집중해서 매수를 했고 또 이제 업계에서는 이 업황 기대감, 이게 이제 내년 2, 4분기는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여의도 다락방, 여의도 구세주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빨리 편집돼서 여러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반도체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뭐, 어제 미국에서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오른 거 영향도 있고, NC소프트 실적, 3분기 영업이익이 144억이다. 이러면 이제 전년 대비 50% 상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크래프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임 쪽도 증권가에서 전망이 비교적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 출시해야 될 신작들을 막 앞당겨서 출시하고, 뭐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그것도 반응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옴시티, 이거는 뭐, 빈살만 왕세자가 오니까 네옴시티에 관련된 뭐 이것저것 다 오늘은 어차피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 날이었지만 그래서 그 사우디 22개사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 있잖아요. 거기서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MOU를 이제 사우디랑 맺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대형 프로젝트, 거긴 뭐 다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서 한국 기업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세자가 방문하면 워낙 그 이재용 회장이랑 개인적인 친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또 SK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하고 회동 가능성, 그 소공동 롯데호텔 그 400실을 한꺼번에 다 빌렸다고 그러죠. 예,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게 카카오페이가 그 한국은행의 디지털 중앙화폐 그 사업 중에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로 쳤어요 오늘. 그래서 59,700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도 11.8% 올랐고 카카오도 15.5% 이렇게
뭐 올라도 이제 뭐 물린 분들 아직 멀리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어제 뭐 저보고 매매를 하냐고, 댓글에, 예. 그건 참 희한한 분이에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저도 물렸다고. 네. 그래서 기다리시자, 이제 그때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 나는데, 예. 그래도 저는 이제 비교적 싸게 사서 많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미국 CPI 때문에 미국 시장이 충격적으로 상승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권 시장 또 우리 시장 다 이렇게 대폭발을 한 날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이제 더 해보면 결국 CPI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중간선거는 별로 시장에 도움을 못 줬는데 그래서 중간선거 그거 결과 나올 때 오히려 시장이 뒷걸음질을 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날 CPI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쭉 보면 3월에 8.5, 4월에 8.3, 5월에 8.6, 6월에 9.1 이게 이제 상투를 친 거죠. 6월에 9.1%. 그랬다가 7월에 8.5, 8월에 8.3, 9월에 8.2. 그리고 이번 달에 7.7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측하기는 7.9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근데 7.7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난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꺾였다.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측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연준이 앞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다소 이제 스텝 다운 내지는 피벗 이게 가능해졌다. 그런 전망이 이제 시장을 폭발하게 만든 거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7.36%나 이렇게 됐고, 또 우리가 이제 코어 근원 CPI도 6.3이 나왔잖아요. 예측은 6.5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낮아졌어요. 또 전월 대비하는 것도 0.4가 나왔어요. 그것도 0.6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시장 예측보다 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러면 어때? 달러 인덱스도, 달러도 약해지고,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그저께 말씀드렸던 영상 말미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시장을 딱 보니까 시장이 끝난다 해보니까 이 풋옵션이 5년 사이에 제일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들은 그 중간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예측보다 나쁘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떨어질 거로 생각하나? 왜 이렇게 풋을 많이 걸었지? 그러면서 제가 또 끝에 또 한마디 드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 숏 커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그냥 튕겨 오르는 것처럼 상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이 풋옵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랬더니 결국 그게 CPI에서 나타났어요. 결국은 그게 이제 CPI가 그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장이 튀어오르니까 급격한 이제 숏 스퀴즈 또는 숏 커버리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저께 미국 시장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장 내용에서도 이런 이제 공매도 커버리지 들어간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숏 쳐서 나쁜 쪽으로 아니면 이제 인버스 사거나 이제 숏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숏 많이 치는 분들은 진짜 지옥 갔다 온 거예요.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렇게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보면 공매도를 많이 때렸던 종목, 아까 제가 이제 시총 상위에서 보면 공매도를 많이 때렸던 종목, 그 누가 때렸겠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잖아요. 역시 외국인 기관이 그런 종목들을 오늘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가 좋아서 상대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저렇게 튀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진짜 용수철 같이 오늘 올랐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이 오르니까 뭐 금요일날 오르니까 좋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오르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올라도 탈, 뭐 떨어져도 탈, 시장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이 날아가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야,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금방 원금 회복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뭐 이게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세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날아가지. 그러니까 흥분은 좀 건물이다. 이런 때는 오히려. 근데 이런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랠리 있잖아요. 이게 항상 랠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항상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변동성이. 그래서 랠리 없는 하락도 없어요. 하락 없는 상승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변동성은 남아있고, 또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CPI를 보고 생각한 거죠. 하도 그동안 어렵게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여러분 아시지만 황소도 있고 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황소가 이겼어요. 그래서 곰이 이제 허겁지겁 숏 스퀴즈 하느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 곰이 또 뭔가를 꾸밀 거예요. 시장은 항상 그러면서 돈 버는 거죠. 우리야 뭐 좋은 주식 사서 한참 있다가 올라가면 팔지만, 이 시장에 있는 이게 워낙 머니 게임 하는데요. 이런 프로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거죠. 오싹오싹 했을 겁니다. 어제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CPI 이거 나오자마자 알려드렸는데, 그 커뮤니티 좀 보세요. 그거 안 보시고 오늘 뒤늦게 보시면 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는 거는 빨리빨리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늦게까지. 예. 저는 이제 요새 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CPI 때문에 또 이틀 연속,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피곤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녹화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백만개미에서 얘기하던. 그동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년 만기 채권금리와 연준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면 그 시그널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같아졌어요. 어젯밤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사이 아닙니까? 근데 어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3.824로 끝났어요. 그럼 그 밴드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투자 개시 시그널이냐? 맞아요. 이거가 맞았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오늘은 그런 CPI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스테디하게 금리가 이렇게 흐르면서 맞춰진 게 아니라 충격으로 툭 떨어진 거니까 계속 그럴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 이거는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첫 번째 입맞춤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연준이 뭐 50bp든 또 이 분위기가 이래서 25bp든 하여튼 그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또 채권금리 또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그 폭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같아지는 영역에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만남, 이 수평이 이제 조금만 더 고착화되면 우리는 여기에 상당한 신뢰를 보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몸풀 때가 됐다. 시장을, 이게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한 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느낌을, 시장에 대한 느낌을
투자 개시 슬슬 몸풀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시장을 좀 대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오는 이 벽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넘기는 넘어야 돼요. 그게 이제 몇 번의 쇼크를 우리 시장에 줄 거예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같은 때 쇼크 세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늘 얘기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지나고 나면 뭐 11월에 사서 뭐 5월에 팔고 이런 얘기 하지만 하여튼 1월에 그 경기 침체의 충격은 한번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세게 한번 올려놓으면 이게 이제 좀 쿨다운 되기는 하겠지만 이겨낼 만한 수준으로 올 거다. 그 충격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세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만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맞지 뭐 이런 맞을 각오를 할 만큼 정도로 올 각오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항상 그게 문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갖고 가야 돼요. 걔네들이 팔 때까지. 이게 처음에 외국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인데 시작한 건데 그럼 걔네들이 안 팔 때 우리가 먼저 팔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좀 빠지고 또 가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락 시에 매수를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꾼다는, 그러니까 매도로 전환한다,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 이거 조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조심해서 사야 돼요. 근데 그리고 역배열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25일, 10일, 20일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그 상황을 봐서 괜찮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숨고르기다 그러면 이제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급락 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라든지 이슈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트레이딩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급등이 탁 나오면 저는 이제 익절하시라. 그래서 익절해서 그 부분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리밸런싱. 앞으로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애는 빼고 이제 될 애로 바꿔놓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튀어 오르면 하는데, 그러니까 좀 대형주는 5일선하고 이거 이제 한번 따져보세요. 5일선하고 그 괴리가 벌어져서 이격 5일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이게 이제 10%가 넘어가면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트레이딩 종목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이런 것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위쪽으로 괴리가 나면 이게 너무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익절을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타이밍을 잡으면 뭐 크게 나중에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크게 오차가 없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도 그동안 뭐 골치 썩었던 건데 얘는 앞으로 좀 안 될 것 같다. 전망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튀어 올라왔다. 근데 그 튀어 올라온 게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왔다 이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5일 2평에서 이격이 얼마큼 벌어지느냐를 기준점으로 한번 그 분할 매도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떤가. 그게 이제 리밸런싱 해가는 과정이죠. 오늘 금요일이라 지난주엔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주 영상 안 올렸는데 오늘 이제 슬콘생에 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뭐 이거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그런 사람 또 없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월 29일 날 오후에 마포 도서관에서 있었던 그 투자 설명회
전 분량을, 이게 1시간 40분짜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 오전 9시에 백만개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뭐 다시 보시던지 아니면 그때 못 오신 분들은, 이게 워낙 영상이 길어서 오전에 좀 보시다가 쉬었다가 오후에 또 보시고 뭐 이러셔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40분 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슬곤생 연주는 요새 장이 나빠서 워낙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여러 차례 좀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올라와서 끝났으니까 어쨌든간 뭐 조정해야 또 있겠지만 편히 좀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